네, 이번에는 생활 속의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이지은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요즘 의약품 시장에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제네릭 의약품은 복제 의약품, 카피 의약품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신약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된 후에 이를 대체하여 개발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제네릭 의약품은 복제 의약품이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원래 개발된 신약과 비교하게 되면 좀 장점이 있습니까? 네, 보통 신약을 개발하려면 기초 탐색 연구 단계, 전임상 시험 단계, 임상 시험 단계를 거쳐 그 신약 허가 및 시장 진입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네. 약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긴 기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제네릭 의약품은 원개발 의약품과 동등함을 입증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개발에 비용이 적게 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제네릭 의약품이 시판이 되면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원개발 의약품과 똑같은 동등한 품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 현황은 어떤가요? 네,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특허가 만료되는 쪽으로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보이는데요.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심혈관계, 치매, 우울증 등 신경정신계, 위, 십이지장 궤양 등의 소화기계 치료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 4월 10일에 특허가 만료된 크레스토는 고지혈증 치료를 위한 약품 중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약인데요. 주성분인 로수바스타틴의 제네릭을 개발하려는 생동성 시험 승인이 지난해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어느 누구나 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제네릭 의약품을 앞으로도 많은 제약회사들이 만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의약품은 신약으로 개발돼서 시장에 진입하기까지 긴 시간과 많은 투자 비용이 소요되지만 일단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만 하면 다른 산업 분야의 제품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도 클 뿐만 아니라 지속적입니다. 따라서 의약품 개발자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획득 및 권리 행사에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특허 보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전략의 하나로서 일명 에버그리닝 전략을 많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에버그리닝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에버그리닝 전략은 특허권이 늘 푸른 나무처럼 살아있게 하는 전략을 일컬어서 붙여진 것인데요. 신약 개발자가 의약용 신규 화합물에 대한 물질 특허를 등록한 후에 이 화합물을 개량한 형태의 광학 이성질체나 신규염, 결정다형, 제형, 복합 제재나 새로운 제조 방법, 신규 용도 등의 후속 특허를 지속적으로 출원해서 특허에 의한 시장 독점적 범위 및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경영 전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버그리닝 전략을 사용하면은 신약 개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이 제네릭을 사용하는 어떤 다른 제약회사의 경우에는 분쟁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에버그리닝 전략은 통상 특허권자들이 물질 특허 만료 후에도 관련된 개량 특허를 통해 시장 독점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방패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제네릭 의약품 생산자도 신약 개발과 물질 특허에 대한 개량 발명을 통해서 신약 개발자에 대항할 수 있는 창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례로 한미약품이 화이자 제약의 고혈압 치료제인 암로디핀의 새로운 염 특허를 받아서 연간 6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것은 후발주자의 성공적인 에버그리닝 전략 활용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네릭 의약품과 또 특허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나라도 다국적 기업의 신약 개발에 대항할 수 있는 에버그린 전략에 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이번 주에는 어떤 특허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직무 발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변경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직무 발명 전문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는 디자인 권리 보호에 대한 디자이너와 기업의 관심을 높이고 참신한 디자인을 기업에 공급하기 위해서 B2B, 즉 디자인 투 비즈니스 디자인 페어를 개최합니다.
지식재산 관점의 연구개발 전략을 산학연에 확산시키기 위한 민간협의체인 지식재산창조기업협의회가 출범됐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특허 관련 소식을 살펴봤는데 이 가운데 좀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나요? 네, 이번 주에는 IP&D 사업에 참여한 기업 그리고 산학연 유관 단체들이 모여서 상호 소통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민간 중심의 자율협의체인 지식재산 창조기업 협의회에 출범했다는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P R&D 이 용어가 좀 많이 생소한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IP R&D는 지식재산권 관점의 연구개발을 의미하는데요. 네. 지식재산을 단순히 연구개발의 결과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서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바로미터로 보고 돈이 되는 핵심 원천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품의 연구개발 전략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기사로도 가끔 접한 적이 있고, 근데 이름이 이 지식재산 창조기업 협의회 발음하기 힘든데 주로 어떤 활동을 좀 하게 되나요? 네, 협의회에는 3개 분과가 있는데요. 각 분과에서는 IP&D 확산 전략을 개발하고요. 또 IP&D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중개에 힘쓰고 있고요. 또 IP&D 우수 사례 분석 및 신규 방법론 연구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협의회 구성원들이 네트워크를 잘 구성을 해서 운영만 잘 한다면 정보를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점들이 또 있을까요? 네, IP&D 전략 공유하고 또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서 경영 당면 문제, 뭐 예를 들면 신사업 발굴이라든지 R&D 방향성 도출, 뭐 신제품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 또 중견 기업이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 개발을 이어가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